서울의 밤은 차갑고 날카롭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리에서 강민재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이서윤. 낡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다. 결혼해줘. 민재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단단했다.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다. 민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의 후계자였다. 28세. 키 183cm.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차가운 눈빛. 그는 강씨 그룹의 외아들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유만큼은 없었다. 집안은 그를 재벌 2세와의 정략 결혼으로 묶으려 했고 그는 반항심에 불타올랐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서윤 23세. 가난한 삶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가진 여성에게 그는 기묘한 제안을 던졌다. 가짜 결혼. 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계약. 서윤은 망설였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이였다.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녀의 과거는 어두웠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제안은 그녀에게도 기회였다. 돈, 안정,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 왜 저예요? 서윤이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넌 나와 다르게 진짜로 살아보는 것 같아서. 민재는 솔직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 생의 날 것 그대로의 힘. 그렇게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서윤은 민재의 가짜 신부가 되었고 민재는 그녀에게 안정된 삶을 약속했다.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민재의 가족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 여자는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야? 그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민재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서윤은 민재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에는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온 비극이 있었다. 그녀는 동성애자였다. 19세에 만난 첫사랑. 지연을 잃은 후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 지연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서윤은 그 사고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 민재와의 계약 결혼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서윤은 자신을 숨기고 싶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점점 그의 진심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차갑고 이기적인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외로웠고 진짜 사랑을 갈망했다. 한편 민재의 가족은 서윤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한 가난뱅이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 민재의 사촌 강준혁은 서윤을 의심하며 그녀를 조사했고 곧 그녀의 비밀을 알아낼 단서를 찾았다. 그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준혁은 민재에게 경고했지만
민재는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서윤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 서윤은 민재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지연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지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왜 도망치는 거야? 서윤아. 서윤은 잠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재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어려워졌다. 민재는 서윤의 슬픔을 눈치챘다. 어느 날 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너, 무슨 아픔이 있는 거지?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재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여전히 지연을 사랑했지만 민재에게도 점점 끌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민재의 가족은 서윤의 과거를 폭로하려 했고, 서윤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다. 그녀는 민재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숨길 것인가? 그리고 민재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서윤은 민재의 저택에서 보내는 첫 몇 주를 꿈처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추운 원룸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됐고, 배고픔에 떨며 밤늦게 편의점에서 일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 꿈은 곧 악몽과 뒤섞였다. 민재의 가족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민재의 어머니. 김혜정 여사는 서윤을 볼 때마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었다. 넌 우리 민재와 어울리지 않아. 혜정은 노골적으로 말했다. 서윤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상처받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서윤을 감쌌다. 어머니. 서윤은 제 선택이에요. 존중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서윤은 그의 눈에 스치는 외로움을 보았다. 민재는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그녀를 지키려 애썼다. 민재와 서윤은 점점 가까워졌다. 민재는 서윤에게 자신의 취미를 공유했다. 그는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재즈를 들으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이건 내가 세상에서 도망치는 방법이야.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그의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점점 그의 진심에 끌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서윤의 과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지연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낡은 사진 속 지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19세의 서윤은 지연과 함께 서울의 작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지연이 사고로 떠난 날, 서윤은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민재는 서윤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고통을 느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다. 왜 날 밀어내는 거지? 민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듯 떨렸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한편
강준혁은 서윤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는 서윤이 과거의 동성애자였다는 단서를 찾았다. 이건 민재를 망칠 기회야. 준혁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재의 가문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고, 서윤은 그에게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서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민재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어느 날 민재는 서윤을 한강으로 데려갔다. 밤하늘 아래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서윤아, 넌 나한테 뭐든 말할 수 있어.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날 밤 서윤은 또다시 지연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지연은 말했다. 서윤아,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녀는 민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익명의 메시지였다. 내 비밀을 안다. 민재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야. 서윤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재를 사랑하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녀의 과거와 충돌하며 그녀를 갈기갈기 찢었다. 서윤은 불안 속에서 나를 보냈다. 익명의 메시지는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누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민재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신뢰를 잃을까 두려웠다. 민재는 그녀에게 점점 더 다정해졌다. 그는 서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기억하며 작은 선물을 건넸다. 서윤아, 너 웃는 모습 정말 예뻐. 민재는 어느 날 저녁 저택의 테라스에서 말했다. 서윤은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재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지연에 대한 기억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한편 준혁은 서윤의 과거를 완전히 파헤쳤다. 그는 지연과의 관계,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서윤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을 민재의 가족에게 알리려 했다. 이건 민재를 망칠 완벽한 기회야. 그는 탐정에게 더 많은 정보를 모으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점점 더 압박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민재의 저택에서 우연히 준혁과 마주쳤다. 준혁은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다.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민재가 너 진짜 모습을 알면 어쩔 건지 궁금하네. 서윤은 그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소름 끼치게 했다. 그날 밤 서윤은 민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재를 거실로 불러 앉혔다. 민재 씨, 나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뭐든 괜찮아. 말해.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나,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민재의 반응을 살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물었다. 서윤은 지연과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의 사랑, 그리고 지연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의 비극.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난 지연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민재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는 서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서윤아.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준혁은 민재의 어머니 혜정에게 서윤의 과거를 폭로했다. 혜정은 분노로 가득 차 서윤을 불렀다. 너 같은 여자가 우리 가문에 들어왔다니? 당장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민재를 위해 떠나야 할지 고민했다. 민재는 어머니와 맞섰다. 서윤은 제 아내예요. 그녀의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혜정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서윤을 내쫓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존재가 민재와 그의 가족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민재는 그녀를 붙잡았다. 넌 내 곁에 있어야 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민재와 서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혜정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서윤을 저택에서 쫓아내려 했고, 준혁은 그 뒤에서 계속 음모를 꾸몄다. 준혁은 서윤의 과거를 언론에 흘리려 했다. 이건 강씨 가문을 무너뜨릴 기회야. 그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민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에게 말했다. 너 과거가 뭐든 내가 널 선택했어. 그게 전부야. 그의 말은 서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민재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어느 날, 서윤은 지연의 무덤을 찾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지연과 대화하고 싶었다. 무덤 앞에서 그녀는 말했다. 지연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재를 사랑하지만 너를 잊을 수 없어. 그녀의 눈물은 비처럼 떨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를 감시하던 사람은 준혁이 고용한 탐정이었다. 그는 서윤이 무덤에서 우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준혁에게 보냈다. 준혁은 그 사진을 보며 비웃었다. 이제 끝장이야. 그는 그 사진을 언론에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민재는 서윤을 위해 자신의 가족과 맞서 싸웠다. 그는 혜정에게 말했다. 어머니,
서윤을 받아들여 주세요. 그녀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혜정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 여자는 너를 망칠 거야. 내가 뭘 아는 척하는 거지. 서윤은 민재의 노력에 감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민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에도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재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밤, 서윤은 민재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다. 민재는 말했다. 서윤아, 난 너랑 있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서윤은 그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준혁의 음모가 실행되었다. 한 언론사가 서윤의 과거를 폭로하는 기사를 냈다. 강씨 가문의 며느리. 동성애자였던 충격적인 과거. 나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서윤은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민재에게 달려갔다. 미안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민재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너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이겨낼 거야. 하지만 서윤은 그의 품에서 떨었다. 그녀는 세상의 비난이 민재에게까지 미칠까 두려웠다. 언론의 폭로로 서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녀는 거리로 나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소셜미디어는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로 가득 찼다. 재벌 며느리가 동성애자라니. 터무니없어. 강씨 가문의 망신이야.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민재는 서윤을 보호하려 애썼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말했다. 이서윤은 제 아내입니다. 그녀의 과거는 우리 사랑과 상관없어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혜정과 준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혜정은 민재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 여자와 이혼하지 않으면 넌 가문에서 쫓겨날 거야. 서윤은 민재의 곁에서 괴로워했다. 그녀는 말했다. 민재 씨, 나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나 떠날게요. 하지만 민재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너 없이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서윤은 민재의 사랑에 감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지연을 잊지 못했고 세상의 비난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다시 지연의 무덤을 찾았다. 지연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무덤 앞에서 무너졌다. 그때 낯선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지연의 언니 지민이었다. 지민은 서윤을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다. 서윤아, 지연이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너 자신을 용서해. 지민의 말은 서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서윤은 지민과의 대화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돌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난 아직 지연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도 사랑해요. 이게 나를 미치게 해요. 민재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말했다. 서윤아. 난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내가 어떤 사랑을 했든 그건 너의 일부야. 민재의 말은 서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민재와 함께 세상의 비난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준혁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과거를 더 파헤쳐 그녀가 지연의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조작했다. 서윤은 그 증거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내가 정말 지연이를 죽인 걸까? 그녀는 다시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민재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누군가 널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민재는 준혁의 음모를 알아차렸다. 그는 준혁과 대면하며 말했다. 왜 서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준혁은 차갑게 웃었다. 넌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그 여자도. 민재는 준혁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자원을 동원해 준혁이 조작한 증거를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서윤의 과거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연의 사고에는 미심쩍은 점이 많았다. 민재는 서윤에게 말했다. 우린 진실을 찾아야 해. 널 위해서. 그리고 지연이를 위해서. 서윤은 민재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지연의 사고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그들은 지민의 도움을 받아 사고 당시의 자료를 모았다. 서윤은 지연의 죽음에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연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준혁의 아버지 강태훈과 연관이 있었다. 태훈은 당시 사업상의 문제를 덮기 위해 사고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서윤은 이 사실에 분노했다. 지연이가 그런 이유로 죽은 거라고. 민재는 서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우린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정의를 찾을 거야. 그들은 태훈과 준혁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훈은 강씨 가문의 실세였고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서윤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저는 동성애자였고 지금도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연이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민재를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서윤의 기자회견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혜정과 태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윤과 민재를 완전히 내쫓으려 했다. 민재는 가문의 상속권을 포기할 각오를 했다. 그는 서윤에게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난 아무것도 잃는 게 없어. 서윤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재의 사랑이 그녀를 구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준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서윤을 협박하며 말했다.
민재를 떠나지 않으면 지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릴 거야. 서윤은 갈등에 빠졌다. 그녀는 지연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하지만 민재를 잃고 싶지 않았다. 서윤은 준혁의 협박에 흔들렸지만 민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재는 분노했지만 서윤을 안심시켰다. 우린 진실을 찾을 거야. 그리고 함께 행복할 거야. 그들은 지민과 함께 태훈의 범죄를 밝혀낼 증거를 모았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태훈이 지연의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서윤은 그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 태훈은 체포되었고 준혁은 그의 아버지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혜정은 처음에는 민재와 서윤을 거부했지만 아들의 결심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그녀는 서윤에게 말했다. 넌 민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잘못했어. 서윤은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서윤과 민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재는 가문의 재산을 포기하고 서윤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들은 서울의 번잡함을 벗어나 제주도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사랑 속에서 평화를 찾았다. 서윤은 지연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연아, 나 이제 행복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녀는 지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힌 것으로 죄책감을 덜었다. 민재와 서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섰다. 서윤은 자신이 동성애자였던 과거와 민재를 사랑하는 현재를 모두 끌어안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은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지막 장면에서 서윤과 민재는 제주도의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바다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서윤은 말했다. 민재씨, 고마워요. 날 구해줘서.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서윤아.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야.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